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인생 2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흥미롭고 감동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박순의 할머니는 그날 이후 밤마다 몸서리치는 꿈에 시달렸다. 낮에는 억지로라도 잠을 쫓으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꼭꼭 숨어있던 공포가 천천히 스며들어왔다. 아무리 등을 돌려 누워도 아무리 담요를 끌어당겨도 그 꿈은 할머니를 비켜가지 않았다. 꿈속에서는 언제나 검은 뱀이 나타났다. 시커먼 비늘이 번들거리는 몸통이 남편의 묘를 빙글빙글 휘감더니 번쩍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은 살얼음처럼 서늘했고 몸부림치며 고개를 치켜드는 모습은 마치 사람처럼 보였다. 너도 알게 될 거야. 그 뱀은 사람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목소리는 낮고 또 낮았다.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꿈에서 깨어나도 그 목소리는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은 베개를 붙들고 한동안 숨을 고르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 여기려 했다. 장례 후 마음이 허해진 탓이라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달랐다. 꿈속의 뱀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 힘들 만큼 생생했다. 뱀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울리듯 진동이 전해졌다. 남편의 묘봉분 위를 서성이던 뱀이 몸을 높이 치켜 세우더니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너도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꿈속에서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목소리는 귓가에 맴돌았다. 차가운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날마다 묘지를 찾았다. 낮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달래보려 묘지 주변을 서성였지만 밤만 되면 다시금 그 뱀이 나타났다. 할머니의 눈앞에 꿈속 장면이 아른거렸다. 남편의 봉분 위를 기어오르던 검은 뱀. 그 뱀이 땅을 파헤치려는 듯 몸을 세차게 흔들던 모습이. 묘지 근처에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귓가에 스쳤다. 며칠 전부터 묘지 근처에 낯선 남자가 자꾸 어슬렁거린다는 말. 밤이 되면 낯선 발소리가 봉분을 스치듯 들린다는 말.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그림자가 마음을 짓눌렀다. 며칠 뒤 할머니의 집으로 걸려온 전화.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으셨나 보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귀에 다시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렸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마치 수십 겹의 어둠이 깔린 듯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꿈속의 뱀은 점점 더 현실로 파고들었다. 봉분 위를 기어올라 몸을 틀며 땅을 파헤치듯 몸부림쳤다.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조차 몸이 굳어버렸다. 너도 알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할머니의 귓속을 파고들어 심장을 붙잡았다. 할머니는 눈을 부릅떴다. 식은땀은 베개를 적시고도 모자라 목덜미까지 흘러내렸다. 남편 영정이 놓인 장롱 위가 희미하게 빛났다. 남편의 웃고 있는 사진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왠지 할머니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순애야.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여기 나만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숨을 쉬려 해도 목이 턱 막히듯 답답했다. 방 안 공기가 차가워졌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귀를 스치듯 불어왔다. 너도 알게 될 거야. 그 목소리가 방 안에 가득 메아리쳤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남편의 눈길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로 박순의 할머니는 매일 밤이 두려웠다. 낮에는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지만 해가 저물고 방 안에 어둠이 스며들면
그 두려움은 더는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다시 그 꿈이었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자 할머니는 단숨에 꿈속임을 알아챘다. 달빛이 들지 않는 검은 안개 속에서 남편의 묘가 모습을 드러냈다. 봉분은 전보다 더 크고 거칠게 보였다. 봉분 위에는 검은 뱀이 몸을 감고 있었다. 뱀의 몸통은 묘지를 둥글게 휘감은 채로 살며시 움직였다. 비늘은 달빛도 없이 축축하게 빛났고 그 몸짓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땅처럼 묘하게 진동했다. 할머니는 뱀의 움직임이 봉분을 흔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흙이 파르르 떨리며 금이라도 갈 것처럼 살짝 일렁였다. 몸을 피하려 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묘지 옆 나무들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가지가 부딪히며 낯선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심장이 조여오듯 숨이 막혔다. 뱀은 몸을 꼿꼿이 세우더니 봉분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는 듯했다. 꿈속임에도 몸서리쳤다. 팔을 뻗어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묘지 봉분이 조금씩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흙이 파르르 갈라져 안으로 삼켜질 듯 아득했다. 그 순간 검은 뱀이 몸을 틀며 몸통을 세우더니 몸을 봉분 위로 감았다. 그 움직임에 봉분 위에 흙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다. 동시에 묘지 주변의 공기가 한순간 싸늘해졌다. 등골을 타고 식은 기운이 훅 하고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서조차 묘지에 붙들린 듯한 기분이었다. 귓가에는 알 수 없는 바람 소리와 흙더미가 떨어지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할머니의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순간 할머니의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공기가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불을 꽉 붙들었다. 창문 너머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 빛마저 싸늘했다. 머릿속에는 봉분 위에 검은 뱀이 여전히 몸을 꿈틀거리며 묘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할머니는 가만히 두 손을 모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밤은 길고 꿈은 그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밤마다 같은 꿈에 시달렸다. 시커먼 뱀이 묘지 봉분을 감고 기어오르는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 뱀의 꿈틀거림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숨조차 막힐 듯 무거웠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살폈다. 어머니 잠도 못 주무시고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렇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떨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못 본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며칠이 흐르자 마을 이웃들도 할머니의 얼굴빛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밤마다 묘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낯선 남자가 봉분 주변을 기웃거렸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그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동네 이웃인 순떡이 아주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할머니 혹시 요즘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다. 순덕이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가 예전에 꿈 때문에 고생했을 때 저 아래 마을의 유명한 점쟁이한테 갔었거든요. 꿈자리가 그렇게 사나우면 그냥 묻어두면 더 안 좋대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점쟁이? 순덕이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뭔가라도 풀어줄 거예요.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묘지에 몸을 감고 있는 뱀의 꿈틀거림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봉분 위에 흙이 조금씩 갈라져 내려앉는 듯한 그 느낌이 다시금 몸을 떨리게 했다. 창문 너머 바람결에도 뱀이 몸을 비틀며 기어오르는 환영이 보이는 듯했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무슨 말이라도 해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있는 그곳은 편안하신지 묘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순덕이 아주머니가 말한 점집을 떠올렸다. 도란도란 웃음소리 나는 골목길 너머 그 점집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망설였다. 꿈이라는 게 다 그렇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매일 밤마다 몸을 죄어오는 그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며느리가 아침상을 치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순덕이 아주머니가 어제 오셔서 말씀하시길 그 점집이 유명하대요. 혹시라도 몸이라도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할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눈을 감았다. 점집이라니.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묘하게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꿈에서 본 뱀의 눈빛이 봉분 위로 흩날리던 흙먼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손끝을 떨며 인사를 올렸다. 여보, 내가 다녀올게. 바람이 분 듯 안개처럼 몸을 감싸왔다. 할머니는 허름한 점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결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오후 박순의 할머니는 묘지 옆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허름한 간판 하나가 바람에 달그락거리며 부서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점집. 누가 봐도 기묘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이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좁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촛불이 보였다.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숨이 막히듯 답답한 공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오래된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순간 짙은 향 냄새가 얼굴을 덮쳤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안쪽에는 주름진 얼굴의 점쟁이가 부채를 들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게 어두웠다. 점쟁이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왔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 자꾸 꿈에. 점쟁이는 부채를 탁탁 치며 할머니의 말을 끊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이다. 점쟁이는 허공을 향해 부채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 순간 향 연기가 뱀처럼 꼬리를 물고 허공을 휘돌았다. 그 묘자리, 사람을 잡는 자리요. 점쟁이의 눈빛이 번득였다. 묘지 아래 땅이 심상치 않다오. 흙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소이다. 할머니의 두 눈이 커졌다. 숨이 턱 막혀왔다. 살아 꿈틀거린다고요? 점쟁이는 낮게 웃음을 흘렸다. 할머니, 그 자리에 남편만 묻힌 게 아닐 수도 있소이다. 점쟁이의 목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쳤다. 그 땅엔 원한이 깃든 피냄새가 배어있다오. 점쟁이는 부채로 허공을 가르며 낮게 외쳤다. 이장하시오. 그 묘를 옮기지 않으면 남편의 혼도 편히 누울 수 없을 것이오. 순간 향 냄새가 짙어지며 숨이 막혔다. 방 안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할머니의 두 손이 떨렸다. 묘를 옮기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점쟁이는 허공을 응시한 채 낮게 말했다. 묘를 옮기기 전엔 그 꿈도 그 뱀도 할머니를 놔주지 않을 것이오. 할머니는 숨이 멎을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것이 운명인가 싶었다. 그때 촛불이 한순간 바람에 꺼질 듯 흔들리더니 방 안이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다. 점쟁이의 눈빛이 할머니를 꿰뚫 듯 바라봤다. 어서 이장하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오. 할머니는 비틀거리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서는데 문 밖 바람결이 귓가를 스쳤다. 묘지 봉분 위를 기어오르던 뱀의 모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점쟁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서두르시오. 그 땅이 당신을 삼키기 전에.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박순의 할머니의 방 한구석엔 아직도 장례식 때 사용했던 상주 완장과 검은 천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손때 묻은 위패가 먼지에 덮여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머물던 남편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날 밤도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 이불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훔쳤다. 봉분 위로 몸을 휘감으며 기어오르던 검은 뱀의 잔상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쟁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그 땅 산 사람을 잠식할 자리요. 묘를 옮기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숨이 막혔다.
이 꿈이 언제 끝날까? 아니, 혹시 이 꿈이 남편의 묘자리가 보내는 신호라면?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다. 결국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나 묘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장례 치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장을 말씀하세요? 아직 몇 달도 안 지났는데. 며느리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이장이라니요? 그렇게 급하게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아들은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아직 제사도 안 지냈는데 무슨 이장이에요? 게다가 이장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그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큰아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점쟁이 말을 믿으세요? 미신에 현혹되지 마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머니, 아직도 영정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장례 치른 지가 몇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묘를 옮기겠다는 말씀하시면 남편분이 편히 눈을 감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다. 그 꿈이 그 묘지가 그냥 편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손사래를 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아직 우리도 장례 때 지출이 많아서 대출도 갚지 못했어요. 그런 큰돈 들어가는 일은 상의도 없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작은 아들도 따라붙었다. 맞아요, 어머니. 남편분 생각하시면 더더욱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희들이야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도 힘들어요. 이젠 좀 마음을 추스르세요.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있는 벽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묘를 옮겨야겠다는 그 결심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밤은 깊어갔고 방 안은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손끝을 떨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꿈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편히 잠들 수 없을 텐데. 며칠이 지났다. 박순의 할머니는 밤마다 같은 꿈에 시달렸다. 검은 뱀이 봉분 위를 감싸고 꿈틀대던 그 장면은 식은땀을 쏟게 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꿈 얘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건 한숨과 눈총뿐이었다. 거실에 앉은 큰아들이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어머니, 또 그 꿈 얘기세요? 그 말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작은 아들도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꿈이야 그냥 꿈이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우리도 불안해져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혹시 마음이 힘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정신과 상담도 잘 되어 있어서.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병원에 가야 하니? 큰아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장례 치른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또 이장 얘기에, 꿈 얘기에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제발 좀 쉬세요. 할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내가 본 걸 말하는 거다. 그 뱀이, 그 봉분이. 작은 아들이 말을 끊었다. 꿈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할까 봐요? 며느리도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저도 많이 안타깝지만 제발 좀. 할머니는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자상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내가 미쳤단 말이냐?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큰아들이 컵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시죠. 우리도 힘들어요. 작은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 좀 쉬세요. 며느리 역시 자리를 떴다.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남겨졌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가 거실 창문을 두드렸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본 게 꿈이 아니면 그럼 뭐란 말이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문득 점쟁이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서두르시오. 그 땅이 당신을 삼키기 전에.
할머니는 남편 영정 사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보, 나만 이상한 사람 됐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밤이 길게 드리워졌다. 할머니는 식탁에 놓인 젖은 물컵을 바라봤다. 가족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혼자라도 이 길을 가야겠구나. 남편이 잠든 그곳에 그 봉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순의 할머니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벽녘 묘지를 찾았다. 달빛이 봉분을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엔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봉분 주변의 풀숲은 한밤의 정막 속에서도 바스락거리는 듯했다. 할머니는 봉분 뒤편 풀숲을 헤치며 손끝으로 흙을 더듬었다. 그때 바람에 흙이 살짝 거치더니 작은 비석 하나가 드러났다. 낡은 돌판 위엔 흙먼지가 가득 껴있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흙을 쓸어냈다. 광산 매몰 희생자 합장지. 숨이 턱 막혔다. 광산, 매몰 사고, 합장지. 할머니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그제야 머릿속이 멍해졌다. 남편의 묘자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서 확인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평소 자주 얼굴을 보던 이장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아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었다. 의장 양반, 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소. 의장은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자리에 앉아 손짓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영감님 묘지 옆 풀숲에서 이상한 비석을 봤는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기 광산이 어쩌고 매몰사고 희생자라 적혀있더이다. 그게 뭐시오? 이장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걸 보셨구만.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할머니, 사실 그건 예전 일이긴 한데요. 그 자리가 옛날의 광산이었던 거 모르셨구먼.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광산? 의장은 담배를 꺼내 물더니 잠시 입술을 축였다. 예, 수십 년 전이었지요. 큰 사고로 광부들이 단체로 매몰됐는데 시신도 다 못 찾아서 땅만 덮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위에 우리 영감님 묘가. 이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 땅이 많이 뒤엉켜서 정확히 어딘지 모른다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괜히 그 얘기 꺼내면 좋을 게 없다고들 했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이 할머니의 온몸을 덮쳤다. 그동안의 꿈은 그 뱀의 몸짓은 남편의 영혼이 보낸 신호였던 건 아닐까? 남편만 묻힌 게 아니라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다. 할머니는 두 손을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장이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옛날 일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제라도 묘를 옮겨야겠다는 결심이 차올랐다. 날이 밝자 장례업자와 가족들이 묘지에 모였다. 할머니의 결연한 결심은 가족들의 반대마저 꺾어버릴 만큼 강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 끝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장례업자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묘 봉분을 파헤쳤다. 흙더미가 한 움큼씩 쏟아져 내리자 할머니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남편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관 뚜껑을 살짝 열어 남편의 유골을 확인한 장례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사히 잘 계십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장례업자가 관을 들어올리려다 삽이 땅속에 걸리는 듯 멈칫했다. 이상하네요. 관 아래쪽이 단단히 굳은 게 아니라 뭔가. 말을 잇지 못한 장례업자는 관을 살짝 옆으로 옮겼다. 그 아래 굳은 흙 사이에서 희미하게 삭은 옷자락과 검게 변한 뼈마디가 드러났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관 아래에서 사람이 나올 리가 없는데. 장례업자는 손을 떨며 삽을 더 깊게 파냈다. 할머니, 여기도 시신이. 숨을 죽인 가족들이 일제히 그곳을 바라봤다. 한 구, 두 구. 검게 변한 뼈가 겹겹이 묻혀 있었다. 세어보니 세 구 아니 네 구의 시신이 얽히듯 남편의 관 아래에서 드러났다. 장례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도 예전 광산 사고로 매몰된 희생자들 같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가족들의 얼굴에 번졌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먹였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동안 믿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으셨어요. 100번이라도 사죄드릴게요. 작은 아들도 머리를 떨구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묘지봉분을 감싸던 그 뱀의 꿈틀거림이 이제야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남편의 혼뿐 아니라 이 땅에 묻힌 수많은 혼들이 울부짖었던 게 분명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관을 살포시 쓸었다. 여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소. 이제라도 편히 쉬시구려. 가족들도 숨죽이며 할머니의 옆에 섰다. 큰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절대 어머니 말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자꾸나. 장례업자는 고개를 숙이며 관을 다시 정리했다. 바람이 봉분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이제라도 이곳에 묻힌 모든 이들이 편히 잠들기를. 가슴이 먹먹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다.